준호, 난 진짜 생각도 못했어. 현우 형이 내일 결혼하다니. 현우 형,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렇게 소환이 좋길래? 현우야, 진짜 더 발버둥 안 칠 거야? 발버둥이랄 것도 없지. 형식적인 결혼이야. 혼인신고만 하고 5년만 버티면 돼. 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건 한서진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뿐이야. 호가의 자원은 꿈도 꾸지 말아야지. 내일 형 결혼식인데 우리도 가서 구경이나 하자. 한서진 씨. 당신도 알겠지만 이 결혼은 어르신들 뜻이지. 우리 사이에 감정 따윈 없어요. 그래서 기한을 정했으면 하는데 5년 뒤에 합의 이혼하는 걸로 하죠. 그동안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매달 용돈은 챙겨주겠지만 호가의 자원이나 인맥은 당신이랑 무관해요. 알아들었어요? 호연우 씨, 말씀하신 5년 계약과 모든 요구사항들 전부 이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죠. 교전 지역 상황이 급해서 전 일이 있어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호연우 씨. 현우 형, 저 불공정 조건을 다 듣고도 그냥 저렇게 가버린 거야? 참, 현우 형, 그 미스터리한 형수 2년이나 사라졌다가 이제 돌아온다며? 듣자 하니까 형이 매달 보내주는 돈 1원도 안 썼다던데? 설마 적어서 안 쓰는 건가? 와우. 혼인신고 당일에 사라져서 꼬박 2년을 잠수 타더니 보낸 돈은 1원도 안 썼다고? 형수님 꽤 재밌는 분이네. 내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서진 26살. 외교부 수석통역관이야. 다국어에 능통하고 참여한 적도 있더라고. 여러 중대한 외교 행사와 분쟁 지역 중재에 말이야. 엄청 대단한 분이야. 최소한 빈 껍데기는 아니네. 빈 껍데기 정도가 아니지? 내가 듣기로는 얼마 전 외교부에 내부 공지가 있었대. 표창을 줬다나 봐. 분쟁 지역 긴급 대피 임무에서 큰 활약을 한 사람한테. 그중에 한소진이 있었대. 듣자 하니 당시 전장에서 통역 임무 완수는 물론이고 의료팀을 도와 부상자까지 치료했대. 마지막 교민이 대피할 때까지 자리를 안 떠났다더라고. 그건 원래 할 일이지. 웃기지 마. 통역이 최전선에 갈 필요는 없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런 배짱도 없었을걸? 결혼을 생각한 건 어쩌면 정말로 어른들 뜻을 따르려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이 자기한테 뭘 가져다 주든 걘 진짜 관심 없을 수도 있어. 다 그 여자의 수작이겠지.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까지 목숨 걸고 협박하게 만들었잖아. 만약에 나중에 알고 보니 한서진이 네 생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거 진짜 존나 재밌겠는데? 읽다 가는 것뿐이야. 할아버지, 서진소녀 2년 파견기간 끝났어. 내일 오는 거 맞지? 네, 내일 오후 서울 도착이요. 나도 알아. 처음에 그렇게 널 억지로 결혼시켜서 불만인 거.
네 부모는 한 가지 집안이 우리 집안이랑 안 맞다고 불만이고. 하지만 현우야,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인연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다. 감정이라는 게 억지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 그 여자랑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저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처럼 살라고요? 처음부터 너희가 사랑에 빠지길 바란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아가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 애는 분쟁 지역에서 혼자 2년이나 있었어. 총알이 빗발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이다. 내일 오는데 마중도 안 나가겠다는 거냐?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그래야지 데리고 오면 내일 저녁에 가족 모임을 열어서 네 아내를 모두에게 소개할 거다. 네. 호영수 할아버지 말이야. 그 여자한테 홀리기라도 하신 거야? 처음엔 억지로 결혼시키더니 이젠 정을 붙이라고 하시고 아주 작정을 하셨네. 그 여자가 널 꽉 잡게 만들려고. 자, 다들 내 미스터리한 아내는 당분간은 못 볼 거야. 먼저 호가로 데려가서 우리 친척들한테 구경 좀 시켜줘야 하거든. 와우, 호가 식구들 만만치 않을 텐데. 어쩌면 그쪽은 호가의 인정 따윈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진짜 결혼은 계약으로만 여길 수도 있지. 간다. 호연우 씨, 오셨네요. 할아버지께서 모셔오라 하셨어요. 번거롭게 했네요. 외교부 기숙사로 데려다 주시면 돼요. 할아버지께서 오늘 가족 모임을 하신답니다. 가족 모임이요? 네. 아무래도 호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시려나 봅니다. 알겠어요. 서진과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녀는 가식적이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마치 처음부터 나와 호가 가문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선을 넘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것 같았다. 아버지, 다 모였니? 서진이랑 하나만 오면 돼요. 한소진 사모님 도착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차가 좀 막혀서 늦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진이. 어서 와서 앉아라. 서진아, 아직 음식 안 나왔어.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렴. 할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귀엽고 네 사촌 오빠를 저렇게 평범한 애랑 결혼시키다니. 네 큰어머니도 저 며느리 별로 안 좋아하셔. 오늘 밤 가족 모임에서 네가 저 새언니 좀 각별히 챙겨줘라. 확실히 알려줘. 호간에 들어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서진 언니, 외교부에서 통역일 하신다면서요? 별로 기술 필요 없는 일 아니에요? 맨날 서류 번역만 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서류 번역만 하는 건 아니야. 조율하는 업무도 맡고 있어. 외교부 좋은 곳이지. 철밥통이잖아. 서진이는 아직 젊으니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지.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계신다고 했지? 그럼 집에 다른 친척은 있니?
부모님은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 가족은 저 혼자뿐이에요. 저렇게 덤덤하게 말하네. 자기 연민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이. 참 안쓰러운 아이네. 그래도 이젠 괜찮아. 호가에 들어왔으니 우린 이제 한 식구잖네. 서진아, 외국에서 고생 많았지? 네가 갔던 곳들이 환경이 좀 열악하다며. 여자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여자는 말이야, 안정적인 게 최고야. 우리 수진이 좀 봐. 지금 미술관 큐레이터 하잖니. 일도 편하고 환경도 좋고 교양도 쌓을 수 있잖아. 아, 참 수진아. 미술관에 무슨 새 전시 있니? 네, 다음 주에 프랑스 인상파 특별전이 있어요. 제가 파리에서 몇 점 모네 진품을 빌려왔거든요. 서진아, 둘째 삼촌이 훈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호가 며느리로서 너도 예술적 안목을 좀 키워야지. 맨날 그런 지루한 문서나 번역하지 말고 다음 주에 수진이한테 가서 전시회 좀 보고 와라. 삼촌,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다음 주엔 시간이 안 나네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외교부에서 하는 일이 고작 문서 번역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특별히 바쁠 게 있다고 그래? 다 번역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엔 분쟁 지역 평화 프로세스 협상에 참여해서 휴전 협정을 담당해야 해요. 분쟁 지역 평화 프로세스?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한 그 임시 휴전 협정 말하는 거니? 네, 제가 속한 팀이 협정문 중에 중국어 버전이랑 일부 아랍어 버전 검수 작업을 맡았어요. 그 협정 말이지. 내부 공지에서 본 것 같아. 외교부에서 참여팀을 표창했다던데 맞지? 네, 팀 전체가 인정받은 거예요. 팀이라고 말하네. 자신은 내세우지 않고.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휴전 협정이니, 제네바니. 뉴스에서나 나오는 아주 먼 얘기 아니었나? 그럼 언니 평소 일할 때 엄청 위험하겠네요. 그런 분쟁 국가에 자주 가요? 네, 필요할 때는 가야죠. 하지만 그곳 민간인들이 매일 겪는 위험에 비하면 저희 근무 환경은 아주 좋은 편이에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쩌면 내 이 투명권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더 용감한 사람이네. 서진이가 베이루트에서 교민 철수를 도울 때 3일 밤낮을 눈도 제대로 못 붙였지. 마지막 교민들까지 안전하게 철수하고 나서야 공항 의자에서 잠들었단다. 사진도 있어. 그때 내가 뉴스를 봤거든. 베이루트뿐만이 아니야. 아버지, 차가 막혀서요. 제가 늦었네요, 형님들. 서진아, 삼촌, 방금 물어보셨죠? 서진이 일이 위험하지 않냐고. 작년에 시리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우연히 서진이를 만났어요. 고립된 한국 노동자들을 구하려고 혼자서 단신으로 현지 무장 조직과 협상하러 갔죠. 상대는 다들 이렇게 긴 중기관총을 들고 있었는데 서진이는 혼자서 국기 하나 들고 걸어갔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위험한 것 같나요? 2년 전 결혼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뿐. 호가는 너랑 상관없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야. 그때 날 멍청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패급하다고 생각했을까? 서진아, 정말 잘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진이는 내 옛 전우들 같구나. 마음속엔 대의를 품고 어깨엔 책임을 짊어졌지. 우리 호가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이건 우리 가문의 복이다.
자, 들어가서 밥 먹죠, 형수님들. 서진아, 네가 꿈도 크고 포부도 있는 거 알아.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자는 말이야, 결국 가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 이제 결혼도 했고 나중에 아이도 낳을 텐데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사방팔방 돌아다닐 순 없잖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히려 서진이가 이렇게 해야지만 호가 며느리라는 이름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세상엔 호가 며느리도 서울의 화려함도 5년 계약도 없다는 걸. 비록 미약한 힘이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머나먼 전쟁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틈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한서진 씨, 큰일 났어요. 북쪽 검문소가 30분 전에 자유군한테 넘어갔어요. 피명으로 구성된 유엔 관찰단이 억류됐어요. 외국인 3명이랑 한국인 통역관 3명이 있어요. 이유는요? 그들 말로는 관찰단 안에 스파이가 있대요.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의약품이에요. 게다가 몸값도 요구하고 있어요. 상계 지휘관은 누구죠? 아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준석이에요. 별명은 스콜피온이고요. 잔인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한국 통역관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젊은 여자예요. 의대생인데 사원에서 통역관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어머니가 공습으로 돌아가셨대요. 우리 의료팀에 물품이 얼마나 남았죠? 진통제랑 항생제 절반만 꺼내줘요. 얼마 안 남았지만 일부는 빼낼 수 있어요. 설마 직접 가려는 건 아니죠? 거긴 너무 위험해요. 특수부대를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그쪽이랑 연락해서 한국인이 대화를 원한다고 전해요. 네. 한국 여자군. 연합단체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여자를 다 보내고. 전 연합단체 소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통역관입니다. 하준석 씨,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억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합단체 소속팀을요. 이유는 그들이 스파이 장비를 소지했다고 의심해서고요.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당신에게 강한 불만을 품게 될 겁니다. 당신과 부족에게 제재가 가해지겠죠? 전 믿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사람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당신과 부족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악화시킬 겁니다. 최근에 추진 중이시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과의 재건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 회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파트너의 국제적 평판을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니군. 내 사적인 비즈니스 적초까지 다 알고 있다니.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선 신뢰가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니까요. 제 이름을 걸고 보증하죠. 외부에 알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였다고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전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입니다. 대한민국 외교관의 신분으로 보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성회의 표시로 진통제와 항생제를 가져왔습니다. 부족 내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내일 신문에서 확인하고 싶군. 내가 원하는 일면 기사를. 안 그러면 알다시피 널 찾아낼 테니까. 제 목숨을 걸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서진,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야. 스콜피온 눈앞에서 성공적으로 인지를 구한 사람. 정말 대단해. 한서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의무실로 모셔다 드려요. 좋아, 가자. 서진 언니, 사탕 드세요. 고마워. 서진 언니, 오늘도 새 한자 배워요? 배워야지. 가자. 오늘은 뭘 배워요? 오늘은 새로 배울 단어는 평화, 야. 평화라는 건 전쟁이 없는 안전한 삶이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 전쟁이 뭔데요? 전쟁은 모두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이 아이들 말이야, 다 당신을 아주 믿어. 이 애들 부모님은 전쟁으로 돌아가셨어. 당신이 저 애들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파내서 두 번째 생명을 준 거지. 저녁에 클라우드 라운지에 늘 가던 자리 내가 민서랑 우진이도 불렀어. 너 축하해주려고 우리 호 대표 중동 사업에서 대성공 거둔 거 축하해야지. 알았어. 아 맞다. 내 그 신비주의 아내도 불러. 귀국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우리 아직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어땠어? 그 가족 모임 이후로 외교부 기숙사로 들어가서 우린 마주친 적이 없어. 서로 방해 안 하고 지내지.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승우 그 녀석이 서진이를 보고 싶어 한다며 네가 데려가거라. 아유. 할아버지, 우리는 서진이는 법적으로 네 아내야. 너 호현우의 부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숨겨두는 게 말이 되니?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시간 없을 거예요. 시간 있는지 물어보기나 했냐? 서진이, 그 아이가 국내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니. 네가 남편으로서 사람들도 좀 소개해주고 도움이 돼줘야지. 네. 호연우 씨, 한서진 씨. 이스무가 저녁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친구들이 한번 보고 싶어 해서요. 혹시 시간 괜찮아요? 네, 시간이랑 장소 보내주세요. 아, 데리러 갈까요? 괜찮아요. 저 혼자 갈게요. 저녁에 봬요. 네. 어이, 그녀가 이따 오면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드레스? 정장? 아니면 그 상징적인 흰 셔츠? 서진 누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하요, 서진 누나, 하나도 안 늦었어요. 딱 맞춰 왔어요. 얼른 앉아요. 고마워요. 서진 누나, 외교부일 많이 바쁘죠? 괜찮아요. 요즘엔 예정 파견 자료들 정리 중이에요. 서진 누나가 예전에 제네바에서 분쟁 지역 휴전 협상에 참여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이 다 같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승호, 다들 왜 여기 있어? 다들 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현우 형 아내분이에요. 서진 누나라고 부르면 돼요. 아, 서진 누나. 이쪽은 제 친구 서지혜라고 해요. 예술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수재죠? 한서진 사모님이 이렇게 수수하실 줄은 몰랐네요. 다들 여기 있었네. 안녕, 오진아. 안녕. 아, 참. 지난주에 본 문태연 소형 초상화. 제가 낙찰받았어요. 300만 유로밖에 안 하지만 그 우울한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지혜 언니 안목이 참 높네요. 전 도통 모르겠거든요. 그 그림이 어디가 좋은지. 많이 듣고 많이 봐야 해. 누구처럼 상류층에 들어왔어도 뼛속 깊은 촌티는 못 숨기잖아. 문태연의 검은 넥타이를 맨 여인. 확실히 명작이죠. 서지혜 씨가 그분 작품을 좋아하시면 1907년에 태연이를 위해 그린 초상화 시리즈를 보세요. 그 시기에 그분의 스타일이 점점 성숙해져서 더욱 내성적이고 깊어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문태연이 그 시기에 창작한 작품들은 박민준 대사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걸 누가 볼 수 있겠어? 여보세요? 박민준 대사님, 저예요. 한서진. 서진, 먼저 연락하다니. 웬일이야? 지금 서울이야? 네,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제 친구가 문태연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분 작품 일부를 소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문태열의 전성기 작품은 다 나한테 있지.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소장한 작품들 바로 네 친구한테 보내줄게. 전화 너머에 있는 사람 주한대사 박민준이잖아. 아버지가 작년에 연주를 통해서 박민준이랑 식사하려고 3개월이나 공을 들였는데 결국 실패했어. 그런데 저렇게 수수하고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여자가 전화 한 통하니까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대하네? 네, 다음 달 한불 문화포럼 때 파리로 갈 테니 카피 한 잔 살게요. 당연하죠. 오기 전에 꼭 미리 알려줘요. 네, 그럼 부탁할게요. 이만 끊을게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서진이가 잘난 척한다고. 지금은 뭐 저게 바로 진짜 실력이니까 마음에 들어. 만약 패가 부족하다면 내가 기꺼이 직접 나설 수도 있고. 박민준 대사가 문태연 그림 전문가예요. 그쪽에서 그림 보여주겠대요. 나중에 주소 보내드릴게요. 저기 서진 누나, 박민준 대사랑 아는 사이예요? 네, 여전에 몇 번 같이 일했거든요. 그럼 고마워요, 한서진 씨. 아, 맞다. 기스모 선생님, 제 친구가 옆방에 있어서요. 전 먼저 가볼게요. 잠시 실례할게요. 가자. 너희들 안 가? 서진 누나, 미안해요. 저 사람들이 올 줄은 저도 시간이 늦었네요. 저도 먼저 가볼게요. 준비해야 해서요.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요.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이미 차 불렀어. 그럼 엘리베이터까지 모실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고생했어요. 나 때문에 접대까지 나와주고.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죠. 술은 적당히 마셔요. 안색이 안 좋네요. 그녀가 먼저 날 챙겨주다니. 이런 적은 처음이네. 현우 형. 형 빨리 와봐. 마침이 형 얘기 중이었어. 내 얘기 뭐? 와, 진짜 아까 서진 누나 계실 땐 참마 말 못했는데 내 평생 30년 살면서 저런 여잔 처음 봐. 맞아. 전문 지식도 뛰어나고 게다가 과시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신경 안 쓴다는 거지.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야, 서진 누나를 위해 건배하자. 자, 건배! 마시자. 현우야, 미장병 보진 거야? 네, 내가 주치의한테 전화할게.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서진 누나, 형 미장병이 도졌어요. 엄청 아파요. 똑바로 앉아요. 긴장 풀고. 지금은 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그런 거 같네. 고마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네,
어머니가 의사셔서 조금 배웠어요. 위 안 좋으면 술 마시지 마요. 특히 빈속에는요. 알았어. 바래다 줄게. 괜찮아요. 차가 벌써 밑에 와 있어요. 제가 방금 한 건 통증을 줄여줄 뿐이니까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요. 알았어.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럼 전 가볼게요. 조심해서 가. 네. 정말이야? 내 30년 인생에 저런 여자는 처음 봐. 저 전문적인 솜씨랑 혈자리 찾는 정확도 8년, 10년 한 거 아니면 절대 못해. 솔직히 말해서 혐의야, 너 아직도 그 오령 대학 생각하고 있으면 후회할 거야. 무조건. 신우진 말이 맞아. 어쩌면 난 이미 그때부터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5년 계약이라는 말로 쉽게 밀어낸 걸 말이야. 한서진 통역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제 일은 정식으로 감사 인사해야죠. 이 근처에 꽤 괜찮은 훈안 요리집이 있는데. 호연우 씨, 제가 7시 50분까지 장비 반납하러 부서에 들어가야 해서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야 해요. 호연우 씨, 괜찮으시다면 이 근처 쇼핑몰에 간단하게 먹을 만한 곳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늘 그렇게 서두르시는 편인가요? 네, 외무 업무는 시간 엄수가 철저하거든요. 손목은 오래된 상처예요. 괜찮아요. 해외에서 일할 때 생긴 상처인가요? 호연우 씨, 제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전 그냥 외교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요. 어떤 이든 깊이 파고들면 그 이면의 복잡성을 발견할 수 있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그 배후엔 항상 현지 사회 구조나 종교적 관습, 환경평가가 얽혀 있는 것처럼요. 사실 우린 꽤 가까워요. 엘럽시네요. 전 가볼게요.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요. 금방 가는걸요? 저녁 잘 먹었습니다. 이거 두고 갔어요. 고마워요. 손목 다친 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가끔 저리긴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호연우 씨, 안녕히 계세요. 호 대표님, 한서진의 모든 신상정보, 가족관계, 학력, 경력, 조회 가능한 모든 공개 정보와 배경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사모님의 이력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죠. 외교관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 한영수 씨는 해외 주재 고위 외교관이셨는데 30아 살 때
교민을 보호하다 순직하셨습니다. 어머니 신정은 씨는 군관할 평화유지군 의사셨고 36살 때 전쟁 지역의 아이들을 보호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을 잃고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서도 여전히 전쟁터에서 사람을 구하기로 했지. 그 순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해됐어. 그녀 마음엔 더 위대한 게 자리하고 있고 그녀에겐 나라를 짊어질 무게가 있다고. 그러니 한서진 사모님이란 타이틀이나 호가의 자원 인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혜림아, 너 진짜 돌아왔구나. 호연우도 알아? 방금 도착했어. 아직 말 안 했어. 반장한테 들었는데 호연우가 오늘 저녁에 국제 파티에 참석한대. 혜림아, 지금 네가 다국적 대기업의 임원인데 너도 참석할 자격이 있지 않아? 응. 임혜림 씨, 호가 며느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요? 어머니,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임혜림 씨, 호가 며느리 자리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의 자선재단을 관리해야 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죠. 그리고 이런 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야 하고 집안의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갖춘 여유도 필요하죠. 내가 도와줄게요. 유학 가서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해요. 아직 젊으니까 더 넓은 세상을 추구해야죠. 축복받지 못하는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요.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한번 열어보시죠. 이건 호그룹의 지분 구조예요. 여기 이런 조항이 있죠. 만약 현우의 배우자가 가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현우는 상속권을 박탈당해요. 현우가 가문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때까지요. 이게 당신들 부자들이 만든 규칙인가요? 자기 결혼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나요? 이 3억 원을 가져가는 게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그땐 내가 너무 나약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해외에서 밤낮 없이 일만 할 수밖에. 이제 겨우 성공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해버렸네. 하지만 소문으로 듣던 한서진 사모님이 외교부 통역관이라고 하더라고. 집안도 평범하고 호가 같은 가문에서는 배경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지. 한서진 사모님 자리 내가 반드시 빼앗을 거야. 임 대표님. 이 초대장 외교부와 주한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경제무역포럼 폐막 연회인데 동반 참석을 해야 하네.
호연우 씨, 저예요, 한서진 씨. 내일 외교부에서 경제무역 포럼 연회가 있는데 동반 참석을 해야 해서요. 내일 시간 괜찮아요? 시간과 장소는요? 내일 오후 3시 코리아 비즈니스 호텔 연회장이에요. 네, 제 시간에 맞춰 갈게요. 그럼 데리러 갈게요. 혼자 가도 돼요. 외교부에서 가는 게 편해서요. 한서진, 남편으로서 연애에 데려가는 건 기본 예의예요. 좋아요. 6시 반 외교부 서문으로 와요. 서진 누나, 오늘 의상 정말 잘 어울려요. 우아하고 기품 있네요. 한서진, 통역관님 또 뵙네요. 기 선생님, 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 친구들 좀 소개할게. 아, 현우 형. 서진 누나 잠깐만 빌릴게. 뭐 하려고? 저기, 서진 누나. 저기 저 대사 부인이요. 계속 누나를 보고 있네요. 아시는 사이예요? 호연우, 지난 5년 동안 난 매일 위로 올라가려고 악착같이 버텼어. 성공해서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당당하게 내 곁에 서기 위해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잠시 실례할게요. 같이 가줄까? 괜찮아요. 먼저 얘기 나누고 있어요. 어떡하지? 서진,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부인,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메림 씨, 편하게 계세요. 전 오랜 친구와 단둘이 얘기 좀 나눌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박하늘은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늘 서진 씨를 보고 싶어 했어요. 와, 서진 누나가 대사 부인이랑 아는 사이였어? 보아하니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을 너무 얕봤나 봐. 늘 서진 씨를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가족의 큰 은인이잖아요. 어머, 남편이 왔네요. 전 이만 가볼게요. 서진, 시간 날 때 다시 봐요. 네. 회사 부인이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4년 전 베이루트에서 그분 손자 학교가 공습을 당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아이가 크게 다쳤었는데 그래도 목숨은 건졌어요. 이런 일을 자주 겪었어? 전쟁터에선 공습은 일상이죠. 대사 부인이랑 아는 척할 수 있는 것도 호가 며느리라는 신분 덕분 아니야? 기세등등하네. 아, 나대는 거 좋아하지? 오늘 아주 이 귀빈들 앞에서 제대로 뽐내게 해줄게. 죄송해요. 방금 하이힐을 삐끗해서요. 조유진, 너 괜찮아요. 먼저 가서 처리 좀 할게요. 금방 올게요. 걱정 마세요. 조유진, 진짜 실수였길 바라는 게 좋을 겁니다. 전 진짜 실수로 그런 거예요. 조가와 진행 중인 모든 협력 취소해. 아니, 왜요, 호 대표님? 아까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현대 형 진짜 박력이 때 아내 챙기는 거 봐. 이메림, 그 여잔 또 어디로 간 거야? 호연우가 새로운 결혼을 엄청 싫어한다고 했잖아. 내가 쟤한테 술을 부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주면 호구로 프로젝트를 더 따낼 수 있게 도와준댔는데. 근데 호연우가
대놓고 아내 편을 들잖아. 괜찮아요? 조유진 씨, 굽이 좀 불안정해 보이네요. 다음엔 구두를 고르실 때 굽이 더 안정적인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자는 엄지와 검지로 기둥을 잡는 겁니다. 손바닥 전체로 감싸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분명 일부러 그런 건데. 진짜 화 안 나요?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옷 한 벌에 세탁비까지 날렸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이 흔들리면 제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침착함을 유지해야 이런 자리에서 신뢰를 범하지 않죠. 봤지? 저게 바로 차원이 다른 반격이야. 조가딸의 얄팍한 수자 따위는 서진 누나 앞에서는 완전 애들 소꿉장난 수준이지. 당신 혹시 호가 안주인 자격으로 호가 가족 모임에 참석할 생각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호가의 안주인 자격으로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거요. 올해 호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려요. 어머니께서 당신이 호가 안주인으로서 주관했으면 하세요. 시간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서진아 오늘 수고 좀 했다. 하객 명단은 다 봤니? 네, 확인했어요. 오늘 참석하는 하객은 87명으로 가족 28명, 사업 파트너 47명, 정계 인사 12명이에요. 명단은 어머님 요청에 따라 3번 수정했어요. 여기 최종본이에요. 신경 많이 썼구나. 난 연회장 세팅 좀 확인해 볼게.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임혜림은 초대 안 한 걸로 아는데. 난 이제 성공했으니 자격을 갖추고 호연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혜림이 왔구나. 들어오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통풍이 있거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적어뒀어요. 가서 처리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호가 며느리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이렇게 뛰어나다니. 이게 바로 호가 맏며느리다운 모습이지. 아버지,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주 며느리 정말 잘 얻으셨다고요. 현우야,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예전 일에 대해서 말이야. 그때 일 말이에요. 어머니, 할아버지 보양식 지금 내갈까요? 계속 데우면 약효가 떨어질까 봐서요. 그래, 지금 내오자. 현우씨, 둘째 삼촌이 찾아요. 사업 파트너 몇 분이 인사 나누고 싶어 하신대요. 동쪽 휴게실에 계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날 현우 씨라고 부르네. 호현우 씨가 아니라. 알았어요. 가볼게요. 다녀올게요. 서진아, 너야말로 우리 호가가 인정한 며느리란다. 한서진 통역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리저리 챙기느라 바쁘시던데.
현우 씨랑 형식적인 결혼이라면서요? 5년 계약 끝나면 이혼한다던데. 현우랑은 형식적인 부부라면서요? 5년 계약 끝나면 이혼한다던데. 참 불쌍하네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곁에서 여기서 현모양처인 척이나 하고. 이러면 호가 식구들한테 인정받을 줄 알아요? 저기요, 많이 한가하신가 봐요. 뭐라고요? 이런데 시간 쓰면서 남의 결혼 생활이나 캐고 다니는 거 그쪽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텐데요. 내가 호연우 씨랑 무슨 사이인지 알아요? 저기요, 제가 연애를 주관해야 해서요. 먼저 가볼게요. 호가 며느리 자리는 내 거야. 서진아, 아까 화장실에서 이메림이 너 찾아오지 않았니? 몇 마디 나눴어요. 뭐라던? 별말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적인 투정이었죠, 제가. 잘 해결했어요. 신경 안 쓰여? 이메림 씨, 개인 감정까지 신경 안 써요. 어머님, 전 앞쪽 홀에 가볼게요. 도울 일 있나 봐야 해서요. 젊었을 때라면 남편의 전 여친이 도발해 오면 난 분명 흥분해서 울고불고 난리쳤을 텐데. 근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나 봐. 형수님, 서진이 마음엔 더 큰 세상이 있으니까요. 이런 집안 싸움이 아니라요. 예전엔 제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그날 이메림이 다가왔을 때 제 첫 반응은 짜증과 난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가 나타나자 짜증나던 마음이 마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평온해졌습니다. 밀루국 현지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의회에서 광업을 국유화 대상에 포함시켰대요. 우리가 인수합병하려는 광산이 딱 그 국유화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우리 고객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최대 시가의 60입니다. 근데 더 최악인 건 지역사회가 벌써 시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구적인 수입 분배를 원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도로를 봉쇄하겠대요. 주 변호사님, 이 인수합병건 반년 넘게 진행해왔는데 만약 지금 리스크 때문에 취소된다면 고객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저희 로펌의 명성에도 금이 갈 거예요. 맞습니다. 여보세요, 현우 형, 서진 누나 전화번호 좀 보내주실래요? 그 사람은 왜 찾아? 그게 말이죠. 제가 지금 이쪽에서 남미의 엄청 골치 아픈 사건을 맡았는데 서진 누나가 예전에 그쪽에 계셨다면서요. 현지인들 관습도 잘 하실 테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알았어. 내 형수님 연락처 보내줄게. 근데 그 사람 평소에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니까 선은 지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현우 형. 제가 이 사건 해결하면 30대서 서진 누나 드릴게요. 네, 형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성의를 보이고 싶으면 그 돈은 평화사업에 기부해. 당연히 문제 없죠. 현우 형이 서진 누나 일을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군요. 번호 보냈어. 네. 서진 누나 안녕하세요. 저 주민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서 밀루국 인수합병건을 맡고 있는데 리스크 문제가 좀 생겨서요. 예전에 그쪽에서 일하셨잖아요.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 변호사님.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전화로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가 대리하는 밀루국 광산 인수합병건인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영구적인 수입 분배를 원하고 환경허가도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광산인가요? 아프리마크 지역입니다. 현재 2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네, 서진 누나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첫째, 즉시 지역사회 협의 절차를 시작하세요. 현지 변호사는 찾지 마시고 현지 교회나 민간단체 사람을 통해 연락하세요. 둘째, 시간이 부족하다면 거래 구조를 단계별 지불로 변경하세요. 지역사회의 공식 동의를 얻는 것을 1단계 지불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현지의 마리아 수녀님을 찾아가세요.
그곳에서 30년간 지역사회 일을 하셨어요. 현지 장로님들이 그분을 아주 신뢰합니다. 제 이름을 대도 좋아요. 연락처는 보내드릴게요. 서진 누나, 왜 이렇게 전력으로 도와주세요?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2014년에도 일어났었죠. 지역사회와 광산경찰 간의 폭력 사태요. 6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쪽에겐 그저 까다로운 지역이나 까다로운 사건이겠지만 현지인들에게 광산은 사람의 생계와 환경 보존 혹은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네, 서진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벌써 최고의 해결책을 주셨네요. 천만에요. 나중에 필요하면 몇 분 추천해 드릴게요. 현지 경제학자들인데 컨설팅 회사보다 현지 사정을 더 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진 누나는 사업적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시는구나. 내 삼식 수수료 따위에 비하면 누나는 내 그릇이 너무 작았어. 지금부터 전략을 수정한다. 첫째, 이수녀님께 연락해. 둘째, 거래 구조를 다시 짜고 지역사회 동의를 지불 조건으로 걸어. 네. 주 변호사님, 이것들은 우리 고문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야. 그건 바로 그 땅을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서 왔어. 호그룹, 호 대표님이 주신 정보인가요? 아니, 난 이제 우리 형한테 안 붙어. 서진 누나한테 붙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야. 이메림, 네가 5년 전에 돈 받고 떠났을 때부터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현우야, 너 지금 결혼한 거 알아? 이렇게 다시 찾아오면 안 되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지난 5년 동안 난 매일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았어. 그때 어머님이 날 3번이나 찾아오셨어. 매번 나한테 압박을 주셨지. 내가 안 떠나면 네가 호가 상속권을 잃을 거라고 하셨어. 현우야,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서 나 때문에 모든 걸 잃게 해. 그래서 돈을 받고 떠났던 거야. 이게 그때 그 카드야.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고 그동안 아무리 힘들었어도 안에 있는 돈은 1원도 안 썼어.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너무 약했어. 필사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지금의 위치까지 와야만 내 곁에 설 자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번에 돌아온 건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네 용서를 구하려고. 이메림, 그때 네가 날 정말 그렇게 사랑했다면 떠나기 전에 왜 이런 말을 안 했어? 왜 내게 주지 않은 거야? 선택할 기회를. 네가 만약 내게 우리 어머니가 널 압박해서 내 상속권을 잃게 될 거라 말했다면 난 내게 말했을 거야. 그런 건 상관없다고. 내게 중요한 건 네가 나와 함께 맞서고 함께 쟁취할 마음이 있는지였어. 난 네가 나 때문에 가족과 틀어질까봐 무서웠어. 네가 후회할까봐 두려웠어. 이메림, 넌 단 한 번도 날 진심으로 이해한 적 없어. 날 정말 알았다면 알았어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이 내 결정을 대신 내리는 거란 걸. 이 카드는 네가 다시 가져가. 예전 일들은 다 나랑 상관없어. 현우야,
그동안 내가 널 위해 해외에서 버텼는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네 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넌 조금도 감동하지 않은 거야? 네가 감동한 건 늘 너 자신뿐이야. 우리 관계는 이미 과거형. 호연우 씨. 제가 방해한 건가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저기요, 어디 불편해요? 손목에 후유증이 좀 남아서요.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져요. 자주 그래요? 네, 익숙해졌어요. 또 그 단어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진 것 같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아픔을 혼자 감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거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것에. 호연우 씨, 오늘 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인가요?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꼭 사랑과 성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굳이 선택해야 하죠? 제 말은 왜 사랑과 성공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관계여야 하죠? 진정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앞길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건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사랑은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각자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상대가 당신의 앞날을 위해 떠난 거라면요? 그건 동기를 봐야겠죠. 만약 당신을 위해서였다면 그건 여전히 당신을 아낀다는 거겠죠. 다만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 틀렸군요. 사랑은 두 사람의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상대를 위한다는 건 결국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가족의 압박이나 이른바 앞날 때문에 포기했다면 그건 결국 그런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5년 전 이메림이 돈을 받고 떠난 날, 아무런 해명도 없이 바로 해외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땐 그 돈이 저보다 중요했겠죠? 고마워요. 마음속 고민이 다 풀렸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호연우 씨.
물 좀 마셔요. 고마워요. 무슨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분쟁 지역 아동보호와 교육 관련 일이에요. 이런 곳은 제가 가봐서 꽤 익숙한 편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분쟁 지역에서는 학교가 파괴되고 선생님들이 희생되고 교과서도 모두 불타버렸어요. 하지만 교육은 멈출 수 없어요. 멈추게 되면 한 세대가 무너지니까요. 이 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외교부 들어갈 때부터 시작됐어요. 외교부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그럼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자원이나 자금 아니면 다른 방면에서. 호연우 씨, 호의는 감사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엄격한 독립성을 요구해서 상업적 지원은 받지 않아요.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럼 전 뭘 할 수 있죠? 호연우 씨가 정말 돕고 싶으시다면 국제회의 같은 곳에서 아동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자리에선 한국 기업인들의 발언권이 있거든요. 난 항상 비즈니스 마인드로 그녀를 이해하려 했어. 돕는다는 건 돈이나 자원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더 깊은 거였어. 인정과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 알겠어요. 서진아, 앞으론 다치지 않게 조심해. 그건 불가능해. 직업 특성상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앞으로는 내가 널 챙기게 해줘. 이건 너무 오글거리잖아. 게다가 아마 필요 없을 테고. 걱정 마세요, 호연우 씨. 제 몸은 제가 잘 챙길게요. 그래요. 그럼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요. 아, 참. 할아버지께서 보고 싶으시대요. 네, 내일 시간 나면 할아버지 뵈러 갈게요. 네. 그럼 마저 일 봐요. 먼저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그녀의 세상은 아이 한 명을 구하고 학교 하나를 세우는 거였어. 당시 내 세상엔 비즈니스 확장과 이익 다툼, 감정 싸움뿐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 세상은 너무 작았지. 그때 이미 깨달았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아주 멀다는 걸. 할아버지. 서진이 왔구나. 이리 오렴. 얼굴 좀 보자꾸나. 살이 또 좀 빠졌지. 일하느라 바빠서 밥도 잘 못 먹은 게야? 아니에요. 요즘 잘 먹고 있어요. 착하기도 하지. 점잖고 믿음직스러워. 그래도 말이다. 일 때문에 건강 해치면 안 돼. 가서 한번 보렴. 시어머니가 널 위해 준비한 저녁이 다 됐는지 말이야. 현우야, 서재로 좀 오렴. 현우야. 네. 너 요즘 좀 달라졌구나. 눈에는 누군가를 담고 마음속엔 그리운 이를 품은 게 정말로 아내를 아끼는 남편 같구나. 할아버지, 예전에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기대도 저버리고, 또, 그 사람한테도 소홀했어요. 서진 그 아이는 차분하면서도 심지가 굳지. 그의 외할아버지가 내게 그 애를 맡기실 때 그러셨지.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데다가 무슨 일이든 혼자 짊어지려는 버릇이 있다고 말이야. 네가 그의 마음을 열려면 평범한 방법으론 안 될 게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먼저 그 아이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을 지지해줘야 해. 그 아이가 필요 없다고 해도 너는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해.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 명심할게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 그 아이 마음에선 나라와 천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언제나 남녀간의 사항보다 앞설 거란 걸. 넌 어쩌면 영원히 그 아이 마음속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녀가 빛나는 걸 지켜보고 곁을 지키며 그녀가 신경 쓰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어쩌면 불 속이라도 뛰어대 연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좋다. 이건 네 할머니가 남기신 거다. 할머니가 호가의 진짜 며느리한테 주라고 하셨지. 4년 전엔 내가 이걸 안 꺼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너도 준비가 안 됐었고. 이제 내 생각엔 너한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다. 가봐라. 서진이한테 갖다 줘. 네. 할아버지랑 말씀 다 나누셨어요? 네. 할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손주 며느리 주라고 하셨대요. 너무 귀한 거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모든 일은 그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호가 며느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년 계약의 본질을 어길 순 없어요. 그럼 내가 먼저 보관하고 있을게. 나중에 내가 받고 싶어질 때 그때 다시 줄게.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야. 난 네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이 말은 하고 싶...
싶어. 내 마음속에선 넌 이미 내가 확신하는 내 아내야.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너에게 잘해줄게. 널 지지하고 네 곁에 서 있을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해줘. 호연우. 전 거창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곁에서 나란히 걸어줄 사람이죠. 감히 말할 순 없어. 내가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냈다고. 하지만 노력할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나란히 걸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아니면 내가 혼자 걷고 싶어질 때. 난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네가 돌아보기만 하면 날 볼 수 있게. 전 혼자 걷는 게 익숙해요. 알아.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시작하자. 우선 가끔 나란히 걷는 것부터. 좋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시작일지도 몰라. 참, 며칠 뒤에 저 출장 가요. 얼마나 가? 일단 계획은 6개월이요. 그래. 그럼 그때 내가 데려다 줄게. 거긴 봄에 비가 많이 와. 우산 꼭 챙겨 다녀. 네, 주의할게요. 이건 뭐예요?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들 도착하면 열어봐. 위험한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거기 내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로 사람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연락 잘 되게 하고 바빠도 잘 있다고 연락해줘. 네. 더 이상 끝없는 침묵과 알 수 없는 인연이 아니야. 이번엔 우리 사이에 얇은 선이 생겼어. 멀리 있어도 이어져 있지. 제네바 실내는 건조하니까 조절 잘해. 밤샐 때 속달래기용으로 조금씩 마셔. 세상은 넓고 사람 사는 이야기는 모두 기록할 만하다. 소포 잘 받았어요. 다 유용한 것들이네요. 고마워요. 필요하다니 다행이네. 그 약들은 설명서 잘 읽고 먹어.
제네바는 비가 와서 좀 쌀쌀해요. 서울도 오늘 밤 기온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비가 와요. 둘 다 비가 오나 보네요. 밤새지 말고 일찍 쉬어요. 바로 쉴게요. 당신도 푹 쉬어요. 회사 새 프로젝트가 북유럽 시장 관련이에요. 협상 스타일이 분석해준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데이터와 원칙을 중시하더라고요. 벌써 팀에 기획안 수정 지시했어요. 북유럽 사람들은 공사 구분이 확실해요. 업무 시간 외에는 가급적 일 얘기는 피하세요. 본가에 목련이 폈어요. 엄청 커요. 목련이 참 예쁘네요. 새끼를 데리고 있는 백조를 봤어요. 기승우가 오늘 밤에 가자고 하네요. 비즈니스 많잖아요. 다녀와요. 그래도 위가 안 좋으니까 술은 적당히 마셔요.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아이고, 이봐요, 현우요. 요즘 정말 치과 중이시네. 10번 부르면 8번은 거절하잖아. 왜? 우리 자유분방하시던 서울 재벌 2세가 이제 완전히 개과천선하셨어?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생겼잖아. 알아서 기어야지. 현우 형, 진짜 푹 빠졌네. 지난번 파티 때 왕 대표가 묻더라고. 한서진 사모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호 대표를 이리 꽉 잡고 있냐고. 누굴 길들일 필요는 없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좋네, 서진 누나니까. 호 대표, 요즘 무슨 국제 아동복지재단인가 한다며. 내 스타일 아니잖아. 준비 중이야. 주로 분쟁 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 쪽이지. 어쩌다 그런 걸 할 생각을 했어? 내 아내가 분쟁 지역에서 일했잖아. 치료조차 못 받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대. 나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순 없잖아. 현우 형, 진짜 말끝마다 서진 누나네 이런 거 하는 거. 누나도 알아? 뭐래? 알아.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줬어. 현지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하는 법 같은 거. 좋네. 한서진 사모님을 위해 건배. 한서진 사모님을 위해. 사모님 말고 한서진이라고 해. 알았어. 한서진을 위해 건배! 오면서 별일 없었어? 응, 괜찮았어.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살 빠졌네. 일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잘 끝났어. 마지막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랬지. 참. 분쟁 지역 아동단체에서 연락 왔는데
네가 만든 국제 아동단체 덕분에 아이들 7천여 명이 학교로 돌아가고 새 보금자리도 찾았대. 고마워, 현우야. 내가 전에 그랬잖아. 내 발걸음에 최대한 맞추겠다고. 이건 환심을 사려는 게 아니야. 나도 이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먼저 가서 쉴래? 아님 뭐 좀 먹을래? 저녁 먹자, 그냥 간단하게. 현우 형, 서진 누나 돌아왔다며? 마침 오늘 밤 개교 기념일 파티니까 서진 누나 데리고 같이 와. 온 김에 서진 누나 환영회도 하자. 난 가도 괜찮아. 알았어. 데리고 갈게. 정말 괜찮겠어? 피곤하면. 괜찮아. 사실 다들 자주 재단에 기부해주잖아. 항상 직접 만나서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얻었으니 내가 제안하는데 오늘 술 좀 마셔야겠어. 서진 누나! 서진 누나, 귀국을 환영해! 한서진 씨,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호 대표가 매일 그리워하던 사람을 드디어 기다렸네. 누나가 안 돌아왔으면 회사 통째로 제네바로 옮길 뻔했어. 오랜만이야. 분쟁 지역 아동들을 위해 기부해줘서 고마워. 현우야, 오랜만이다 이분은?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제 아내 한소진입니다. 그 신비주의 한서진 사모님께서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네. 내 말이 현우가 아주 꽁꽁 숨겨뒀어. 한서진 씨는 외교부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출장 자주 다니시겠어요? 특히 좀 불안정한 곳으로요? 업무 특성상 정말 많은 나라에 가긴 해요. 한서진 씨, 정말 직업정신이 투철하시네요. 듣자 하니 분쟁 지역은 꽤 위험하다던데. 호 대표님은 안심하고 보내주시나요? 그 일이 호가에 폐를 끼치진 않을까요? 제 아내의 일은 국가를 대표해 외교적 소통을 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안심하고 보내는 걸 넘어서 전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내의 책임감과 용기는 제가 아는 사람 중 최고죠. 그래서 아내의 남편인 게 전 무척 영광입니다. 맞아요. 서진 누나는 큰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사업이나 얘기하지만 누나는 분쟁 지역에서 생존을 걸고 일하시는데 비교가 되겠어요? 완전 다른 문제죠. 그렇죠? 맞아요. 서진 누나는 메인 뉴스에 나올 분이시죠. 게다가 호가 온 가족이 인정한 며느리잖아요.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호가에서 밀어준 덕분이잖아. 난 오로지 내 힘만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자리 잡은 건데. 호 대표님,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얻으셨으니 오늘 술 좀 드셔야겠어요. 좋습니다. 반장님, 이 사람 위가 안 좋아서 술은 못 마셔요. 친구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준 건 처음이네. 아차, 제 실수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은 차로 합시다. 앉아서 차 마시죠? 조금 있다가 친구들 몇 명 더 올 겁니다. 한서진, 수완 참 좋네. 현우가 남들 앞에서 감싸준다고 진짜 널 사랑하는 줄 알아? 그가 지키려는 건 호가의 체면일 뿐이야. 이메림 씨, 제 아내한테 볼 일 있습니까? 현우 씨, 진짜 모르겠어. 저 여잔 너한테 관심도 없어. 만약 널 신경 썼다면 내가 이렇게 도발하는데 당연히 화를 내면서 나한테 따졌을 거라고.
이메림, 네가 말하는 관심이라는 걸 이 사람이 표현하든 말든 신경 안 써. 내가 신경 쓰니까 그걸로 됐어. 이 사람이 침착한 건 그만큼 교양 있고 내면이 단단해서야. 그리고 난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상처받게 놔두지 않아. 사모님, 집에 가자. 나 정말 노력했어. 집안이 흠이 될까봐. 내 가치를 높이려 애썼고 간신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 차지가 됐네. 한서진 씨, 이메림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면 돼요. 그러죠. 내가 졌어요. 완벽하게요. 이메림 씨, 난 우리 사이에 승패를 논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 사이는 전쟁이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내 가치를 높이고 우연을 가정해서 만나고 그쪽을 난처하게 만들면 그 사람 마음을 흔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쓴 수법들이 그쪽 앞에서는 장난 같았겠네요. 이메림 씨, 꿈이 뭐예요? 네? 무슨 뜻이죠? 제가 알기론 외국계 기업 임원이시잖아요. 더 큰 목표라도 있으신가요? 지사장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전 임원 자리까지 오르면 호연우 곁에 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차라리 든든한 뒷배를 찾는 게 낫겠더라고요. 남에게 인생을 맡기는 건 결국 모래성일 뿐이에요. 임혜림 씨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도 더 멋지고 독립적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높고 먼 곳까지요. 한서진 씨, 지금 이 순간 왜 다들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앞으로도 연락해도 될까요? 호연우 얘기 말고요. 그냥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을 때요. 시간 날 때는 물론이죠. 이메림 씨, 전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호연우, 나 처음으로 너도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녕. 행복해라. 현우야, 너랑 서진이 5년 계약 이제 다 끝나가지.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할아버지, 저 계약 깨고 싶습니다. 보아하니 내 그때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도 현우야, 내가 여태 말 안 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사실 그때 나와 신우진 할아버지의 약속 첫 번째 후보는 네가 아니었어. 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래. 호정우였지. 내 작은 삼촌 말이다. 왜 작은 삼촌이었어요? 정우가 더 적합했으니까. 성격도 신중하고. 또 늘 밖으로 돌아다녀서 견문도 넓지 않니. 서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더 잘 알 테니까. 게다가 걔 주변에는 복잡한 과거사도 없지 않냐. 근데 왜 나중에 바뀐 건데요? 정우 그 녀석이 나중에 알고는 그냥 단번에 거절했어. 거절이요? 그래. 그 애는
본인과 서진이가 전으로는 맞지만 평범한 일상을 줄 순 없다면서 네가 더 적합하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현우야, 알아둬야 한다. 서진이가 네게 시집 온 건 우리 호가에 굽히고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호가가 복이 있어 그 일 만난 거란다. 어떤 기회는 구속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이었어. 난 하마터면 내 손으로 그 축복을 버릴 뻔했어. 한소준, 현우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서진아, 우리 둘 약혼 말이야. 그때 네 외할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가 정확히 어떻게 합의하셨는지 너도 알고 있어? 네, 알아요. 알아. 역시 알고 있었어. 게다가 이런 식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투로 말하다니.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작은 상촌이 1순위였다는 거?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 2명의 후보가 있다고. 아마 할아버지께서 널 더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국 널 선택하신 거겠지? 사실 네가 처음 5년 계약을 말했을 때 난 속으로 안도했어. 나한테 5년은 책임을 다하기 좋은 기간이니까 5년이 지나면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난 항상 나 자신이 계약을 제안하고 모든 걸 주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 5년은 그녀가 일찌감치 몰래 계산해둔 인내와 책임의 카운트다운이었다는 것. 참, 내 파견 임명장 나왔어. 며칠 내로 출발할 거야. 어디로 가? 얼마나? 2년 중동으로. 아예 확정된 거야? 조금도 바꿀 여지는 없는 거야? 없어. 이미 최종 단계야. 그래. 네, 결정 존중할게. 내일 호가 옛집에 가서 식사하자. 다 같이 송별회라도 하게. 그래.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가볼게. 호연우, 내 마음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널 이 결혼에 가두고 싶진 않아. 어쩌면 내겐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현우는? 현우는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급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무슨 급한 프로젝트가 서진이 환송회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서진아,
예전엔 내가 잘못했다. 속도 좁고 시야도 좁아서 머릿속엔 그저 집안 수준이나 체면, 허세 같은 헛된 것만 가득했지. 늘 너랑 현우가 안 어울린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알겠더구나. 지금 그 애는 진심으로 널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네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고 기다려줄 순 없겠니? 애 강요하지 마라. 서진이는 분쟁 지역으로 가야 해. 그건 서진이의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야. 서진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운명이란다. 서진아, 어딜 가서 무얼 하든 항상 무사해야 한다. 호가는 영원히 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마. 감사해요, 할아버지. 서진 누나, 꼭 잘 지내야 해요. 전 누나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수진아, 넌 이제 예쁘고 능력 있는 신여성이잖아.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울지 마. 서진 누나, 처음에는 민수 형이랑 승우 형이랑 다들 누나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배경도 우리랑 안 맞고 신분 상승을 노렸다고 여겼죠. 그래서 그때는 누나를 볼 때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어요. 심지어 비웃을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언니를 보는 시선이 다 편견이 있었어요. 심지어 비웃으려고도 했죠. 근데 최근 몇 년간 언니의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저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서진 누나, 오빠가 언니랑 결혼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저한테 언니 같은 새언니가 생긴 것도 제게 행운이고. 수진아, 현우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랑 현우 씨 친구들을 알게 된 건 내게도 큰 영광이야. 참, 새언니, 타지에 나가 계시니까 이건 민수 오빠네가 정리한 건데요. 현지 교전 지역의 병원이랑 진료소, 국경 없는 의사회 연락처, 그리고 평판이 좋은 국제 보안업체 몇 곳, 또 긴급 상황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임시 대피소, 안전가옥 주소예요. 저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 세심하네. 정말 귀중한 자료야. 다들 고마워. 오빠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왜 아직도 와서 안 잡는 거야? 마지막 기회인데. 서진아, 어떤 감정이나 어떤 고비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재촉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해결할 시간과 공간을 줘야 해.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서진이 일찍 가서 쉬게 하자고. 늘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 할아버지,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몸 조심해서 다녀와라. 서진 언니. 서진아, 몸 조심해. 거기서 보자. 네. 안녕히 계세요. 송별의 날, 5년 계약을 4일 남기고 나타나 용기가 없었다. 연이은 회의와 협상으로 자신을 마비시키려 했다. 내일이면 그녀가 떠난다. 어떤 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보지 않으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너 기숙사 앞인데 직접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알았어, 잠깐만. 이렇게 늦게 깨 어쩐 일이야?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니지? 아니야. 할아버지는 잘 계셔. 나는 내일 비행기 몇 시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럴 필요 없어. 부서에서 전용차가 나올 거야. 참. 이거 받아. 내가 5년 계약 취소한다고 했잖아. 현우야. 너의 세계는 여기야. 하지만 난 내 끝이 어딜지조차 몰라. 내일은 또 어떨지. 난 싫어. 네가 감당하는 거, 네가 안 해도 될 걱정과 기다림은. 난 기다림 같은 거 안 두려. 현우야, 5년 동안 존중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지킬 수 있었어.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잘 보낼 수 있었어. 내게 아주 의미 있는 시기를. 하지만 끝날 때가 됐어. 우린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해. 이게 우리 둘한테 좋아. 사인해요. 도착하면 대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겨도 되고요. 당신 번거롭게 하진 않을게요. 알았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 서진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해부터 겨우 12살이었던 네가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장례를 도우며 이 늙은이를 위로할 때부터 난 알았어. 네 마음에 담아둔 게 너무 많고 또 너무 악착 같다는 걸. 네가 외교부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게 부모님의 뜻을 잇기 위해서란 걸 알아. 네 부모님이 안 떠났다면 절대 널 강요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가면 넌 기댈 곳이 없어. 호가는 문턱이 높고 배경이 든든해서 널 건드리려는 자들도 호가의 위세를 먼저 살펴야 할 거다. 이게 네 외할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는, 네가 완전히 자립하기 전까지 널 위해 찾아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갑옷이란다. 에휴, 외할아버지도 알아. 호가에 시집 보내는 게 널 힘들게 한다는 걸. 그래도 이 마음이 도무지 놓이질 않는구나. 우리 손녀. 네, 외할아버지. 알겠어요. 비록 법적인 관계일 뿐이지만 이건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보호막이에요. 호연우, 지난 5년 동안 체면 세워줘서 고마워. 한 번도 곤란하게 한 적 없었잖아. 이 5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 우린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해. 그래 서로한테 좋아. 자발적.
여보세요, 현우 형. 어디에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 회사야. 아, 다행이네요. 서진 누나는 비행기 이륙했을 거예요. 진짜 이대로 보낼 거예요? 갔어. 가서도 다시 데려올 수 있어. 한서진. (5년) 계약은 무효야. 내가 원하는 건 평생이야. 호연우 씨,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서진아, 네가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앞으로의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호연우 씨, 나와 함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서울이나 제네바 같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당신의 세계, 당신의 사업이 완전히 엉망이 될 거고, 1년 내내 이별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어쩌면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현우 씨, 난 결혼으로 당신을 얽매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쩌면 아이도 가질 거고요. 하지만 한서진은 지금 그걸 해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미래에도 해줄 수 없어요. 서진아, 넌 어떤 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해? 출퇴근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 호연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보다 먼저 내 곁에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은 없어, 서진아. 내 마음을 거절해도 좋고 우리 사이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해도 돼. 하지만 나 대신 결정할 순 없어.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네, 결정을 존중할게. 미래에 대한 네 계획도 존중하고, 그리고 짐이 되기 싫은 네 마음도 존중해. 그래서 이혼 합의서는 이미 서명했어. 하지만 추가 조건이 하나 있어. 추가 조항? 법적 조항이 아니라 신사협정이지.
이혼 후에도 나 호연우는 계속 나를 한서진을 쫓아다닐 권리 말이야. 어떻게 쫓아다니든 내 자유니까. 이게 무슨 추가 조항이야. 법적 효력도 전혀 없고 의미도 없잖아. 하지만 내겐 의미가 있어. 우리가 비록 법적인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선 넌 영원히 내 아내야. 만약 언젠가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내 마음속의 자리는 항상 널 위해 비워둘 거야. 네가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네 마음이고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 자유야. 마음대로 해. 이혼증 나오면 우편으로 보낼게. 나 돌아갈게. 고마워. 고마워. 지난 5년 동안 존중해줘서. 그리고 고마워. 우리의 계약 결혼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날 놔줘서 고마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이사님들을 모신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전략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바르지 않습니까? 호그룹은 2천억 원을 출자하여 비공개 자금 모집 성격의 호그룹 평화발전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동시에 호그룹은 매년 이익의 20%를 이 재단에 투입하여 장기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1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하고 동시에 재단 이사장을 맡겠습니다. 현우 대표, 이 재단의 취지는 좋네. 초기 자금 2천억 원은 우리도 감당할 수 있지. 하지만 그룹의 매년 이익 20%면 수조 원이 넘는 금액이야. 공익에 이렇게 큰 돈을 쓰기엔 투자가 너무 과하지 않나. 맞습니다, 호 대표님. 20%는 너무 높습니다. 2%나 3%는 어떻습니까? 건의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안은 제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겁니다.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건 호그룹이 고속 성장하는 단계에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동시에 미래의 비즈니스 설계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 의안은 오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할아버지께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아. 계속 네 얘기만 하셔. 네가 괜찮다면. 가장 빠른 비행기로 갈게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서진이 왔구나. 할아버지, 지금 좀 어떠세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네 외할아버지랑 바둑두러 가야겠다. 서진아, 너랑 현우는 정말 이제 안 되는 거니? 할아버지, 저 지금 잘 지내요. 현우도 잘 지내고요. 그래,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더는 강요하지 않으마. 넌 어떠냐? 기다릴 거니? 기다릴 겁니다. 그래. 너희 둘 다 참 고집이 세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떠나셨다. 마지막까지 마음에 드셨던 질문을 하고 나와 한서진의 고집스러운 대답을 들으신 후에야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여기까지만 배웅해줘. 다음엔 어디로 가? 먼저 제네바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 다음 아프리카에 상주할 거야. 그쪽은 국경 분쟁이 있거든. 몸 조심해. 너도. 호현우. 만약에 10년 후에도 우리 둘 다 살아있고 모든 게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날 기다릴 필요는 없어. 좋은 사람 나타나면 내 인생을 살아. 넌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현우 형, 밤에 늘 가던 데서 봐. 애들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 안 마셔. 서진이랑 10년 약속을 했거든. 건강 챙겨야 돼. 10년 약속은 또 뭐야? 형, 인생에 10년이 몇 번이나 있다고. 10년 뒤에 나랑 함께 하겠대. 둘이 진짜 천생연분이다. 제안하는 사람이나 받아주는 사람이나. 기다릴 가치가 있어. 인생이라는 길은 길지만 내가 걷는 이 길, 그 끝에는 항상 네가 있기를 한서진. 고작 10년이잖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어떻게 왔어? 일하는 곳이 어떤지 보러 왔어. 너 때문에 굳이. 넌 네가 지켜야 할 사나가 있고 나도 내가 지켜야 할 사나가 있어. 보고 싶었어. 난 예쁜 말은 잘 못해. 앞으로 네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거야. 안심해. 절대 네 발목 잡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럼 회사는 어쩌고? 아내, 작은 삼촌한테 넘겼어. 그러니까 이제 너한테 기댈 수밖에. 하지만 걱정 마.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네 조수처럼 대해주면 돼. 김민수처럼 말이야. 서진, 교전 지역에서 또 전투가 시작됐어. 양측이 협상 안 돼. 서둘러 가야 해. 가. 가자. 좋아, 가자. 진정한 사나가 증명하는 건 무거운 예물이 아니야. 화려한 맹세도 아니고 각자의 산과 바다로 달려가 모든 풍파를 겪은 후 시간의 깊은 곳에서 문득 뒤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걸어온 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는 거. 사나는 침묵하고 세월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난 늘 그녀 곁에 있어. 서진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외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평생 전쟁터에서 공도 세웠고 네 엄마가 자라 가정을 꾸리는 것도 봤고 또 내 손으로 널 키웠으니 원래는 여한이 없단다. 오직 너만 마음에 걸리는구나. 할아버지가 고집스럽다고 원망했지. 호가와의 혼약을 맺게 해서 널 낯선 환경으로 밀어넣었으니 말이다. 사실 이 혼약은 예전에 나와 네 호영수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단다. 원래 네 세대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 내가 다시 이 말을 꺼낸 건 더 이상 널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란다. 네가 샤비비 살 때 부모님이 순직하셨을 때 넌 울지도 않고 너무 철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지. 국가에서 지원해준 여러 혜택도 우리는 모두 거절했잖아. 넌 부모님 명예에 누를 끼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널 데리고 강남 작은 마을로 돌아간 거야. 그저 네가 무사히 자라길 바랬지. 하지만 네 마음속엔 항상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외교부에 들어갔지. 게다가 의사 면허증까지 따냈고 부모님이 다 못 이룬 소원을 이어가려 했던 거야. 넌 강해지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약한 모습도 절대 보이지 않았어. 외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단다. 넌 뛰어나지만 뒷배경도 없이 주목받는 외교부에 있으면서 늘 위험한 최전선으로 향했지. 예전엔 내 얄팍한 인맥으로나마 몰래 네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지만 나도 점점 늙어가는지라 내가 떠나면 널 지켜줄 사람이 없잖니. 아무리 생각해도 호가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단다. 예전의 약속을 지켜 널 거둬달라고 부탁했단다. 솔직히 호가 손자가 너한텐 부족하지만 호가는 권력이 대단하니까 네가 그 신분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널 건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거다. 이게 내가 널 위해 찾아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란다. 네가 항상 괴로움을 마음에 숨기고 있다는 거 알아. 임무 수행하다 크게 다쳐서
흉터가 남았는데도 한 번도 말 안 했지. 외할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단다. 그래도 함부로 묻진 못했어. 네가 겨우 찾은 평온마저 깨질까봐. 나는 호가 손자가 네 좋은 점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호가에서 지내는 게 힘들거나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억지로 참지 말거라. 내 이미 네 호영수 할아버지와 약속해두었다. 네가 호가 손자와 함께하지 않아도 호가는 널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말이다. 넌 언제나 선택할 자유가 있단다. 서진아,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건 네 부모님을 지키지 못한 거고, 가장 미안한 건 편안한 어린 시절을 주지 못하고 내 맘대로 네 혼사를 정한 거란다. 하지만 외할아버진 널 정말 사랑해. 그저 앞으로 네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길 바란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 없단다. 외할아버지가 피곤해서 이만 적으마. 널 영원히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